번째, 자, 행정소송 들어가기는 이 한계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은 하고 있지만 이 한계론이 행정소송 전반의 한계론이 아니라 그 항고소송 있죠. 이 항고소송의 한계밖에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기관소송하고 민중소송은 법정주의에 의해서 한계가 없어요. 즉 한계가 법에 의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민사 소송과 그 성질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어요. 또 거기는. 왜냐하면 여기서 한계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원고가 소송물을 정할 수가 있느냐, 원고의 이 소송물을 정하는 처분권지가 어느 지점까지 가능하냐 했더니 소송법에 있는 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정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소송물을 정하는 거하고 소송의 종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요, 소송의 종류가 지방자치법에 적혀 있어요. 요구소송이라고. 그 다음에 소송물도 적혀져 있어요. 주민소송은 그 회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주민 감사 청구한 것 중에. 그 다음에 그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들어오는 기관소송이 있고, 지방의회에 대해서 행하는, 의결에 대해서 행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안 할 때 감독기관이 들어오는 그런 소송물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의결이라고. 그리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동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거의 준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민사소송은 소송의 종류와 소송물을 온전히 원고한테 다 맡기고 있는 처분권지위가 전반적으로 실현이 되는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계로는 유일하게 이 항고소송의 한계를 가리켜요. 행정소송의 한계라는 목차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이제 현혹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에 현혹당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행정소송의 한계는 금방 얘기했죠. 소송물을 어떻게 정할 거냐. 두 번째는 소송의 종류를 정할 수가 있느냐, 원고가. 이게 한계론이라고요. 그랬더니 이 소송물, 자, 통칭이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뒤부터 한번 할게요. 뒤에 가면은 자, 의무행 소송하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있죠. 자, 요거는 소송의 종류를 가리키는 거죠. 소송의 종류를 가리키는 건데, 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행정소송법 3조와 4조에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조에 보면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1호, 2호, 3호, 4호로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3호, 4호는 법정주의라서 한계론이 논의를 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2호의 당사자소송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한계론을 논할 이유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1호의 항고소송이에요. 그럼 1호의 항고소송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가 소송의 종류가. 그랬더니 4조로 가면 있죠. 4조에 갔더니 청구 취지 1번을 취소한다 라고 쓰는 취소소송,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을 무효임으로 확인한다, 혹은 유효임으로 확인한다, 혹은 부존재임으로 확인한다, 혹은 존재함을 확인한다, 혹은 실효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5개의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있죠. 그 다음에 3호를 보면 자, 위법함을 확인한다라는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근데 앞에 부작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소송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소송의 종류가 거기 4조에 적혀져 있는데 4조에 적혀져 있지 않은 소송의 종류도 우리가 소송의 종류로 할 수 있느냐. 왜? 소송은 당사자, 특히 원고의 처분권주의가 투영되는 제도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법에 있다 그래서 꼭 법에 있는 것만 인정해야만 되는 거냐라는 이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없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어, 소송물로 쓸 수 있는 것은 4조 1호를 보시면 위법한 처분 등이에요. 그죠? 위법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 소송물이죠. 처분의 위법성이 소송물이고, 취소송이나 무효확인 소송이 둘 다 처분의 위법성이 소송물이에요. 다만 본안에 가서 이기느냐, 즉 청구 인용을 받느냐, 청구 기각을 받느냐 하는 것은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입증에 달려 있죠. 그래서 취소소송은 그 위법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입증이 필요가 없어요. 위법하다고만 되면 바로 취소해줘요. 문제는 나는 무효까지 가고 싶어요. 그러면 원고가 중대명백서를 입각해서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은 청구 인용이 나와요. 둘 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소송물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 대해서는 소송물이 동일해요. 거기에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서 취소로 가거나 당연 무효인 무효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의무 이행소송은 의무자를 빼면은 그냥 이행소송이에요. 의무 이행소송은 의무자 빼면 이행소송이에요. 자, 이 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민사소송에는 이행소송, 형성소송, 확인소송이 있는데 크게 이제 소송은 이 세 개 밖으로 벗어난 소송이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 그리고 대부분이 확인소송이에요. 이행소송이 많지가 않아요. 이행소송은 청구권이 있어야만 나오는 게 이행소송이에요. 청구권 없는 상황에서는 다 확인소송이에요. 그래서 확인소송이 우리가 맨날 이제 민사소송법을 배우거나 각종의 이런 소송법을 배우면 자꾸 이행소송적인 걸 배우거든요. 아니에요. 이행소송은 계약으로 누군가한테 내가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계약 권리도 없는데 느닷없이 가서 야 이거 해.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이게 이제 소작 이런 거란 말이죠. 신분제적 사유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걔한테 내가 이 일을 시키고 지시하고 하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 근대 이후에는 무조건 계약에 의해서 오로지 계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물론 이전적 승계는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제 앞에 사람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동기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계약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계약이 일반적 현상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대부분 다 확인소송이에요. 그래서 민사법 배우실 때 그렇게 확인소송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 놓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 너무 당연한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저도 시험 공부할 때 너무 오해했어요. 확인소송이 굉장히 있잖아요. 이례적이고 희귀한 현상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확인소송이 일반적이고 그 중에 이례적으로 계약사항이 있을 때는 이행소송 넘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세상에 소송에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행정법 한골소송에서도 이런 이행소송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행소송. 그러면 이행소송을 인정을 하려면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행소송에서 말하는 청구권이 뭐냐? 그게 바로 행정개입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치명적인 논의예요. 이게 치명적인 논의예요.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소송입니다. 자, 예방적 금지소송은 이건 뭐냐면요. 요거는 그 소송, 이행소송도 아니에요. 이건요. 예방적 금지소송인데 예방적 금지소송은 요거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행정개입 청구권도 사실 행정개입 청구권이 들어있긴 한데 그거는 겉으로 들어있지 않고 은닉돼 있고요. 정작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은 예방적 금지잖아요. 판결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느냐의 관점이거든요. 판결로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죠?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상권분립. 상권분립에 처분은 행정권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행정 권한을 판결로 법원이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르죠. 의무이행 소송은 행정개입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에 대한 치명적인 논쟁점이고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법원이 행정권을 대신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느냐. 금지 처분, 하지 말라라는 금지 처분, 즉 거부 처분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광역시 B구청장은 2017년 4월 3일 관내 개발제한 구역 내에 소재한 간선도로변에 주유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B구 개발제한 구역 내 주유소 배치 계획 변경 고시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이 변경 고시에 따라 아래 참조의 내용으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이거 뭐냐면 이게 뭐죠? 공고 여기 모집 공고 있죠? 참조 지워버렸네. 자, 이따 치고 이 모집 공고에 따라 어른 2010년 5월 2일 주유소 운영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그 다음에 하였다.
하였다. 그런데 갑이 선정 신청하면서 그 신청 자신이 생업을 해야 3년 내 기간 동안 개발지향 구역밖에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고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승이죠. 이거 승.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안 했죠. 그 다음에 만료되자 비구청장은 갑에게 모집 공고상 신청자 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주유소 사업 운영사업 불선정 처분하는 한편 같은 날 을에게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하였다. 여기가 전이죠. 여기가 문제 상황이죠. 을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에 뒤이어 비구청장이 을에게 주유소 건축 허가를 하려고 하자. 그러니까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도 하고 이제 주유소 건축 허가까지 내주면 이제 주유소 가서 운영사업을 할 수가 있죠. 주유소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하자. 갑은 비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다음 같은 청구 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자,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위에서 밑으로 읽다가 다 마탱이가 가버리죠.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했을 때 무문을 드는 거죠. 이러한 소송이 뭐지? 앞에 봤더니 자, 바로 앞에 봤더니 자, 을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 처분에 뒤이어 비구청장이 을에게 주유소 건축 허가를 하려고 하자. 갑은 비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다음 같은 청구 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면 청구 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보면은 이러한 소송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피고는 건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무슨 소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방적 금지 소송이죠. 미리 건축 허가를 못하게 하게끔 하는 소송이죠. 예방적 금지 소송이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험장 가서. 위에 있는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즉, 지금 물어보는 문제로 이미 우리의 답안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은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거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는 걸 알고서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변시가 아니라 만약에 변시가 아닌 다른 행정법의 유사직역의 오후공채라든가 법원행시라든가 입법고시 혹은 법무사 이런 데 있는 행정법이 만약 2차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거기서는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첫 번째 대전제를 먼저 써야 돼요. 거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대전제부터 먼저 씁니다. 자, 대전제를 먼저 씁니다. 대전제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 99.9%예요. 자, 차근차근 이제 가르칠 건데 99.9%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송의 종류와 관련된 대전제로 사용되는 법률 규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뭐죠? 자, 행정소송법 제3조와 제4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이거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가 요거죠. 대전제가. 그래서 행정법 제3조와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자기관소송이 있다. 이걸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이걸 써주고 두 번째는 뭘 써줘야 되냐면 지금 문제되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그 소송의 정체를 밝혀줘야 돼요. 그러면 그 소송의 정체가 지금 우리 금방 봤다시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에요. 예방적 금지소송 부작위 같은 말이에요. 예방적 부작위 이를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라 한다. 그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아까 이러한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했어요. 그죠? 묻는 문제가. 그럼 세 번째. 그럼 묻는 문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러한 소송 형식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그 다음에 이 소송의 정체를 밝혔으니까 이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허용돼 문제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매우 좋은 말이 돼요. 규정되지 아니한
소위 예방적 부작위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니까. 자,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변시로 오잖아요? 변시로 오게 되면, 이 대전제가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즉, 법조인이 되는 사람한테는, 요게 내재적인 진리가 됐어요. 그 유명한 LA 다저스 선수들은 자기의 혈관에 파란 피가 흐른대잖아요. 삼성 라이온스 파란 피가 흐른대요. 그런 것처럼 내재적 진리로 대전제가 흘러요. 법조인은. 그래서 일반인이라 그래요. 일반인의 시각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제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쓸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알고 있는 건데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전제가 생략돼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면은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중간 여기 나왔죠. 먼저 두 번째 대전제가 생략되고 두 번째가 먼저 나오죠. 두 번째인 갑이 제기한 피고는 소에 의뢰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요걸 그대로 보고 베낀 거예요. 요거 그대로. 자, 갑이 제기한 피고는 아니 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형식은 이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위에 쓰여져 있는 걸 갖고 계속 워딩 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워드 플레잉. 그러니까 단어 저물락거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 형식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는데 뭐냐면 이 법한 행정작용을 미리 저지할 걸 목적으로 장래했을 특정 행정의 발동에 대한 방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이게 하는데 요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쓰지 말라면 더 좋아하겠죠. 왜 그러냐면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것에 이게 정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법학에서는 사회과학은 정의를 써줘야 되거든요. 법학은 정의를 안 써도 돼요. 왜? 내 안에 피로 흐르고 있는데 정의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면 법학 답안이 정말 어려운 답안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성을 모르면.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그러니까 뭐라면 되는데요? 갑이 제기한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형식은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거 안 쓰면은 안 쓴 거 쓰는 거 뭐 차이가 있냐? 차이가 전혀 없어요. 쓰다가 오히려 이거 잘못 쓰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소송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러한 예방적 금지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있는가?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물어보는 문제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보고 베껴요, 지금. 다 보고 베끼는 거예요. 자, 있는가와 관련하여 여기서 이제 대전제 써줍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되지 않냐. 4조가 나왔잖아요, 이거. 대전제가 나왔잖아.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되지 않냐면 예방적 금지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즉, 허용의 문제를 제기의 문제로 바꾸어주는 거. 허용의 이 용어를 제기의 표현으로 바꾸어주는 거. 허용될 수 있는가? 이걸 제기가 가능한가? 이렇게 바꾸어주는 거. 여기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지 네가 어떤 네 의미적 내용을 나한테 좀 잘해줘.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사항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의 소재가 지금 뭐죠? 여기에 15점이잖아요. 15점이면 문제의 소재가 2점. 뒤에 설문 해결이 1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12점이에요. 안에 들어가는 게 12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2점짜리가 돼요, 이쪽 이게. 자, 12점인데 12점이라고 해봐야 몇 글자 쓰지도 못해요. 10점이 13줄이니까 몇 글 쓰지 못해요. 목차 쓰면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차는 뭘 쓰냐면 이건 이제 대전제로 시작하니까 문제의 소재고 두 번째 목차는 요걸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그대로 이거를 표현을 바꾸면 안 돼요. 표현을 바꾼다는 말 속에는 표현을 간략하게 목차화하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라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이거 옛날에 사시 공부했던 애들. 변화된 변시가 어떤 시험인지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대로 갖고 옵니다. 동법제사에 규정되지 않냐 예방 금지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문제된다면 여부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미 다 배워봤죠. 여부. 자, 그래서 학설 형열실예입니다.
그래서 형시적 권력 원칙에 비추어 자, 동법 제4조는 열거 규정이므로 자, 부정하는 견해. 그다음에 실질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똑같습니다. 뭐뭐에 비추어 뭐뭐이므로 뭐뭐하는 견해. 뭐뭐에 비추어 뭐뭐이므로 뭐뭐하는 견해.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우리의 이제 답안 작성 규칙에 한번 딱 맞추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레고를 맞추는 것처럼 표현들을 그렇게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표현이 바뀌면 그것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치밀하게 약속되어 있는 글쓰기인지 이게 참 스트레스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실적 권력 원칙에 비추어 예시 규정이므로 실례. 그래서 긍정하는 견해. 처분 요건이 이리적에 일미다.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예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여기서 처분 요건이 이리적이고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손해 발생 우려가 있고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예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행정개입 의무예요. 이게 재량이 영어로 수축되는 경우라 해서 이걸 행정개입 의무가 이때 발생해요. 그럼 행정개입 의무가 발생해요. 어떻게 의무가 발생해요? 부작위하는 의무로 발생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하지 말라라는 부작위 하명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걸 안 했으니까 판례 네가 해줘. 이럴 때만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 피신준 내부원청. 자, 피고에 대하여 신축 건물의 준공처분. 자, 피신준 해서는 아니 된다. 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 건물의 준공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똑같잖아요. 아까 1971번하고 아니 된다는 자, 내부원청 내용의 부작위로 하는 원고의 청구. 자, 내부원청 내용의 부작위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예비적 청구 예비도 안 돼요 원래는. 근데 예비도 안 되지만 예비적이란 말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자 지워도 돼요. 그냥 내용의 부작위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렇게 써도 돼요. 내부원청. 이제 예비적이라는 건 주의적으로 뭘 냈다는 거지. 주의적이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 거부처분. 거부처분. 그러니까 아니 상대방에 대한 그 원래의 그 허가처분 있죠. 허가처분 시송을 제기하면서 그 다음에 허가처분이 만약에 적법하다면 그렇다면 준공처분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건축 허가처분 적법하다면 준공 허가처분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예비적 청구한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받아들여요 사실은. 자, 그런 얘기고. 검토 행절법 항사통. 자,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행절법. 그다음에 항사통.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사후적 통제다. 항사통. 이러한 제도란 점을 붙여 부정소송과 판례가 타당하다. 자, 항고소송은 왜 사후적 통제냐면 자, 이 고자가 자, 행정청의 고권적 처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행정청의 고권적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고자가 고권적 처분이 먼저 나와야 이 처분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후적 통제를 통해서. 그런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판결을 통해서 내달라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후적 통제에서 사전적인 통제로 넘어가 버려서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안의 경우 동법 제4조에 규정되자. 자, 그러면 이제 학판 검사. 이 검토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했어요. 무조건 판례가 타당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도 무조건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데 판례가 타당해요. 그러면 이제 판례에 비춰서 판단하면 돼요. 동법 제4조에 규정하지 않은 예방적 근소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 근데 이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 판례에 따라 쓰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또 우리 수험생들이 부담감을 갖는데 판례에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사안의 경우는 목차에 대한 판단을 써주면 돼요. 목차가 뭐예요? 동법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예방적 금속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죠? 동법 제4조에 규정되지 않은 예방적 금속의 제기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게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모르면 무지하게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설문 해결. 마지막 설문 해결은 물어본 문제 그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갑이 피고청정을 피고라 제기한 피고는 소의 을에게 건축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는 소위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이거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한 문제 또 다시 봅시다.